아니 봄도 아닌데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셨나? BBB라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차차. 팀의 팀 자켓입니다. 그 팀 컬러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제가 리버풀 팬인데 제가 세컨으로 응원하는 팀이 독일의 도르트문트라는 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군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요즘 세상 2019년 현재 요즘 세상의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반드시 어떤 갖춰져야 되는 조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이게 제품이 뭐고 설명도 그렇죠.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제품을 클릭해서 나오는 그 페이지들 길게 나오는. 그렇죠. 그거를 업계에서는 보통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구인할 때도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랑 뭐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라는 거는 뭐 대충 보지 않겠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짧은 업체들도 있는데 대체로 길게 합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고객한테 뭔가 뭐 우리가 어떻게든 좋아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필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물론 매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상세 페이지들을 고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아무리 마케팅을 잘하고 뭘 하고 뭘 해도 상세 페이지가 진짜 한 줄 딱 있으면 아모레 같은 건 팔리죠. 아모레 같은 건 팔리는데 우리 같은 늘 말하지만 너와 나의 고장 레벨의 대왕 레벨의 그런 제품은 절대 안 팔려요.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영업 레벨에서 상세 페이지에 요즘 세상 2019년에 반드시 필요한 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디자인이 상위 20, 30%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안에 못 들면 그거는 안 만드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하 레벨의 디자인 퀄리티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이렇게 요즘 분들이 보면 와, 기본적으로 그냥 탈락이야. 요즘은 진짜 고객들이 보는 눈이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냥 아웃인 거예요. 디자인이 안 좋으면 아웃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디자인이 떨어지는 세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삼겹살을 인터넷에서 샀는데 네. 독일산 삼겹살이 좀 필요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게 살짝 근데 그쪽도 에디가 지금 말한 것도 제가 그쪽 바닥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만약에 그거를 사진을 굉장히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훨씬 잘 찍었으면 매출이 더 올랐겠죠. 네. 그게 매출이 안 오르지 않거든요. 무조건 오르거든요. 1%가 올라도 오르면 올랐지 절대 마이너스가 날 일은 없거든요.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상위가 무조건 20, 30%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항상 뭐 어쩌면 야 그게 맞춤 쉽냐 이렇게 말하는데 상위 20, 30%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위 5% 안에 드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상위 5% 안에 드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려면 카메라도 정말 그 사진 찍는 분들도 굉장히 상위 퀄리티의 분들이 사진을 찍어줘야 되고 좋은 기계로. 그쵸. 좋은 기계로 좋은 스튜디오에서 좋은 모델로 광 하면서 그렇게 찍어야 되고 디자이너도 굉장히 퀄리티도 연봉 거의 억대 디자이너들이 감성 입혀가면서 그렇게 디자인해야 상위 5% 이상이 나오는 거고 상위 20, 30%는 정말 그렇게 어렵죠. 이거 연봉으로 나누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연봉 한 4천 정도의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의사소통만 원활하게 잘 되면 상위 20, 30% 디자인은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려운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페이지 길이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픽셀이라 그러거든요. 5,000 픽셀이냐, 10,000 픽셀이냐, 이렇게 길이 말하는, 세로 길이 말하는 거예요. 5,000 픽셀이냐, 10,000 픽셀이냐, 15,000 픽셀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그냥 대충 10,000 픽셀 이내에서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보통 100만원 정도 받거든요. 괜찮은 업체? 근데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있겠죠. 나 30엔 만들겠다. 그러면 상위 20, 30% 안에 안 되는 거예요. 상위 20, 30% 안에 드는 정도의 비용이면 제 생각에 그 100만원 정도가 딱 그 평균 정도? 100만원 이상 쓰면 상위 10% 안에 드는 거고 난 상세 페이지 200만원 쓸 거야. 그러면 상위 10% 안에 드는 거고 나 상세 페이지 한 100만원 쓸 거야. 그럼 그게 딱 제가 말하는 커트라인 정도 그 안에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만 뽑아주면 그러니까 상위 5% 뽑아주면 좋죠. 상위 5% 정도 뽑아주면 그런 거는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고 정말로 우리 같은 너와 나의 그런 우리 듣보잡 창업 레벨에서는 상위 20, 30% 100만원 정도 제품 하나 상세 페이지 하나에 10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20, 30% 디자인을 뽑아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상세 페이지라는 게 그냥 이미지만 쭉쭉쭉쭉쭉쭉 나열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긴 이미지를 한 번에 로딩하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온다는 거죠. 로딩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미지를 자르는 거죠. 10,000 픽셀이면
뭐 1000픽셀씩 10개를 자르던가 2000픽셀씩 5개를 자르던가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쭉 이어서 뭐 에디트 예전에 온라인 쇼핑하고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컨셉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컨셉이 좀 약간 뭐 유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 하나 들어가고 텍스트가 막 들어가요. 텍스트가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만드는 텍스트가 아니라 그것도 이미지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웹에서 보는 우리가 블로그 같은 데 쓰는 텍스트. 그러니까 마치 블로그 형식으로 이미지 들어가고 텍스트 좀 들어가고 이미지 들어가고 텍스트 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의 그 궁합을 되게 잘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네이버 스토어 막 돌아다니면 보여요. 당연히 판매 잘하는 사람들이죠. 후기 막 많이 달려있는 사람들. 그런 거 몇 개 보면 아 되게 텍스트랑 이미지 조합을 잘 하는구나.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 금방 따라하면 돼요. 텍스트 따라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텍스트는 뭐 그냥 긁어도 되잖아요. 그죠? 폰트 따라하고 뭐 색깔 뭐 음영 넣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 그건 뭐 필수는 아니에요. 예전처럼 이미지만 쭉쭉쭉쭉 해도 되고 이미지랑 텍스트랑 교차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액션 GIF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동영상을 넣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영상을 넣으면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 눌러가지고 이 화면 전환돼서 유튜브 보고 이러기에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잘 안 봐요 사람들. 근데 액션 GIF는 그냥 그 웹브라우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뭔지 알죠? 에디콘 본 적 있죠? 예. 그죠? 네. 화질이 좀 안 좋고 하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핵심 기능을 되게 짧게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쳐다 그러면 스윙하는 거를 액션 GIF로 탁 넣으면 아 이걸 쓰면 스윙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액션 GIF를 한두 개 정도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액션 GIF가 데이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고 로딩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한두 개 정도 활용해서 액션 GIF를 활용하면 좋다. 근데 또 판매 채널마다 액션 GIF를 허용하지 않는 샵들도 있어요. 뭐 쿠팡 같은 경우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하는 곳이냐 지원 안 하는 곳이냐 판매 채널을 구별해서 지원하는 곳에는 액션 GIF를 넣고 지원 안 하는 곳은 액션 GIF 대신에 그걸 좀 풀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자인 당연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증거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증거 마케팅.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처럼 그냥 무슨 말로 설명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먹혀요. 사람 믿지도 않고 소비자들이 엄청 깐깐해지고 막 이래갖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넣어야 돼. 증거라는 게 뭐냐? 야, 이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편법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홍삼을 파는데 뭐 내 홍삼이 아니야. 내 홍삼이랑 상관이 없어. 내 홍삼이 파는데 그냥 그래프를 하나 넣는 거예요. 무슨 그래프를 넣냐? 건강기능식품에서 홍삼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한 6%인가? 47%, 그 정도 돼요. 그럼 그런 그래프를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다 한 줄 쓰는 거죠. 만인의 아이템 홍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그래프랑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래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뭔가 신뢰감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거를 자세히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자세히 안 보는 소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욕할 수도 있겠죠. 야, 이거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프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내 아이템이랑 연관 있는 그래프를,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내 아이템을 임상실험 해가지고, 임상실험에서 나온 그래프를 처음 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거 돈이 많이 듭니다. 임상하는데, 뭐, 아이템마다 다르지만, 제가 예전에 화장품 임상 알아봤을 때 평균 3,000 정도 얘기했어요. 아이템 하나당. 그럼 아이템 하나 OEM 제조하는 비용이 3,000만 원이 안 되는데, 임상을 3,000원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LG생건이라고 아무래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임상을 넣으면 제일 좋긴 한데, 우린 임상을 못 넣으니까, 뭔가 비슷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타민C 제품인데, 비타민C를 먹었을 때 공부에 집중하는 비율이 24%가 올라가더라. 그런 기사가 있으면 그 그래프를 가져와서 박아 놓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허위 가대광고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어떤 그래프들을 가져와서 증거 마케팅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판매에서 1위 했다. 뭐 어디 브랜드에서 내가 선호 브랜드 1등이었다. 그 다음에 뭐 그 페이지 스샷 해주고 밑에 날짜 써주고 몇 월 며칠 기준, 뭐 어디 네이버 기준, 뭐 다음 기준, 뭐 쿠팡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뭔가 어쨌든 내가 수치적으로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와서 증거 마케팅식으로 좀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많으면 안 돼요. 무슨 10개, 20개 되면, 의약품이면 보겠지, 사람들이. 의약품이니까. 근데 내가 무슨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뭐, 혹은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뭐, 식품이나, 뭐 이러면,
또 그거를 10개, 20개 되면 안 보죠. 핵심적인 거 한 2개 정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딱 깔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양배추즙을 파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배추즙을 먹으면 음식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뭐 3배 정도 빠르다. 뭐 이런 기사를 가져와서 딱 그래프 하나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양배추즙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언론이 한 거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증거 마케팅을 가져와라. 근데 중요한 건 허위 가짜 광고에 걸리면 안 되는 선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걸 잘 찾으시고, 세 번째로는 감성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상세 페이지에 감성이라는 개념이 뭐 있는 것도 있었지만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막 제품의 특장점만 나열하는 거죠. 막 뭐 스펙만 나열하는 거죠. 우리 제품은 뭐가 들어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곤약, 뭐 에디콘 곤약 아시죠? 네. 네. 곤약을 사람들이 요즘은 어느 정도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을까요? 칼로리가 적어서요? 그렇죠. 곤약이 칼로리 거의 없거든요. 그럼 곤약을 많이 먹어. 그럼 대부분 곤약 파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야. 칼로리 적다. 그거는 모든 곤약 파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야. 모든 곤약이 다 칼로리가 적어. 그러면 내 곤약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달라야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거 같은 걸 넣어주면 좋겠죠. 곤약이 칼로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빔국수는 칼로리가 200인데 곤약 비빔국수는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그래프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친 뭐 오늘 퇴근하고 너무 지쳤어. 근데 뭐 집에 와서 비빔국수를 먹고 싶은데 뭐 살이 찔 것 같아.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생각나. 그래, 곤약 비빔국수 냉장고에서 열어서 내 곤약 비빔국수를 꺼내서 물을 따르고 비벼서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난 내일도 멋지게 출근. 뭐 이런 거 있잖아. 당신의 그러니까, 지친 마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네가 말하는 게 맥락에 어울려?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성을 제품과 녹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을 예전에 팔았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팔겠어? 야, 비타민 부모님한테 선물해. 야, 비타민 네 자식한테 선물해. 이런 식이잖아, 다. 건강에 좋아. 뭐가 좋아. 그렇게 선물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몸에 지친 어제 회식을 하고 와서 어쩌고 그래서 아침에 비타민을 먹고 나가니까 그래도 활력이 돌더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감성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을 넣을 수 있는 거에 넣을 수 있으면, 훨씬 잘 된다는 거죠.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경쟁 우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요즘 현재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3가지. 첫 번째, 디자인 상위 20-30% 안에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텍스트랑 섞어주면 좋고 액션 GIF 활용하면 좋다. 두 번째, 증거 마케팅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허위 가대 광고 걸리지 않는 선에서 증거 마케팅을 활용해야 된다. 세 번째, 감성적인 요소를 넣어라. 감성적인 요소를. 나도 못 먹는 걸 예를 들어서 너는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어떤 감성적인 요소, 감성을 공감을. 그러니까 정말 이 감성이라는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겠죠. 근데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 야, 이런 거 괜찮지 않아? 공감하고 외부 테스트도 좀 돌려보고 괜찮다. 그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감성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게 상세 페이지에 대한 얘기한다고 해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재미있네요. 나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예전에는 이제 매출이 20억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직원 관리를 잘할 수 있나.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직원의 역량을 뽑아낼 수 있나. 그 다음에 제품 라인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다음 창업은 뭘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자금을 어디서 땡겨와야 되나.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 항상 그런 걸 좀 고민했었거든요. 매출 2-30억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요즘은 규모가 다시 작아졌잖아요. 규모가 다시 작은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출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2-30억 나오면 퍼포먼스가 여기 80, 여기 80, 여기 80, 여기 80이어도 얘를 100으로 끌어올릴 생각보다는 좀 굵직한 거 위주로 내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80인 거를 그냥 좀 뒀다면 요즘은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80을 90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80을 90으로 끌어올리고 90을 100으로 끌어올리고 이게 만약에 100까지 찼다. 그러면 아예 상세 페이지 리뉴얼 다시 해버려. 패키지 제품 리뉴얼 다시 해버려. 이래서 100을 120으로 끌어올리고 120을 140으로 끌어올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매출이 또 15억, 20억 이렇게 나오면 또 이런 생각을 좀 안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또 그런 생각만 계속하면 또 메인 코어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쇼핑몰이라는 건 아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발굴하고 자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직원들을 어떻게 이제 역량을 뽑아내고 그런 게 제일 핵심적이거든요. 매출 2, 30억은 뭐 이렇게 너와 나의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예, 직원들이 분명히 역량을 뽑아줘야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예, 동업자랑 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2, 30억 같은 거는 힘들어요. 예, 그 이상 가져야 되니까 더 코어한 일들이 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퍼포먼스를 최대한 더 높일 수 있는 자잘한 부분에서 운영으로 조지는 사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세 페이지도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최대한 좀 활용해서 최대한 끌어올리자. 예. 그다음 정기적으로 리뉴얼을 꼭 해줘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면 좋고 뭐 그게 안 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리뉴얼을 해줘야죠. 한 상세 페이지를 한 3년 쓴다. 그거는 진짜 아니죠. 그건 진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